반갑습니다. 위험한 경매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병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상의 도로 요건 중에 하나인 막다른 도로, 골목길 도로라고 하죠. 막다른 도로와 건축법상의 도로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사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매에 나왔던 물건을 대상으로 한번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게 건축법상의 도로 요건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다른 골목길 도로죠. 건축법상의 도로, 이게 해당 토지가 되겠습니다. 경매 그 대상 물건 토지죠. 이 토지인데 지금 이 앞에 보이시는 부분이 이게 이제 국유지 도로입니다. 이 폭이 2.5m, 길이가 약 한 51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도고요. 길이가 51m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해당 물건이 이제 지목이 이제 대예요, 대. 그전에는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멸실해서 현황상은 과수원, 귤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제 이 해당 물건인데 이 경매가 나와서 입찰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채무가 매수 신고이 결정됐는데 여기에 과연 건축이 가능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건축법상에 말씀드렸던 대로 2.5m의 폭, 개인 사유지가 아니라 국유지 도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51m 정도 떨어진 곳에 지목이 대지인데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건축허가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도로폭은 몇 메타를 유지해야 건축허가 나올 것인지, 자, 그 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입찰을 좀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면 상관없죠. 그냥 지목이 대지니까 그냥 이게 뭐 사실상의 농작물로 경작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땅에 대한 가치, 미래 가치를 보고 여기 투자하셨다면 사실 이런 관계를 전부 다 살펴보고 입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해수동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요. 지금 여기가 지금 현황도로입니다. 지금 해당 경매 대상 토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골목길이잖아요. 여기까지 막다른 길이기 때문에 이걸 현황도로로 보고 3m의 도로폭으로 보고 허가가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입찰을 하셨다가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막다른 도로잖아요. 여기는 해수동이에요. 도시적입니다. 도시적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10m 미만은 2m, 10m 이상 35m 미만은 3m 이상의 도로폭을 요건을 갖춰야만 허가가 난다는 사실이 있잖아. 35m를 넘어가면 이 폭이 6m의 도로폭을 확보해야만 건축 허가 대상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입찰할 때 당연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사실을 꼭 간과하시고 그냥 입찰을 하시면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가 이제 51m니까 이 폭은 몇 m 폭을 확보해야 됩니까? 그렇죠. 한 6m 폭의 도로 폭을 가져야 여기다가 건축 행위를 할 때 허가가 나온다는 것이죠. 막다른 골목길 도로입니다.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1번은 주도로지요. 여기가. 그러면 이 폭이 이제 2m를 확보해도 되는 경우는 자동차 통행만 가능하면은 현황상 개발행 허가의 요건이 우리가 이제 그 비도시 면연 지역이잖아요. 면리 지역에는 현황도로만 가지고 건축허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10m 미만은 2m 폭만 있어도 허가 대상이다.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주도로인데 여기 공로라고 좀 얘기하게 되면 3m 폭을 가질 경우에는 몇 m의 길이를 내서 3m 폭만 가지면 되냐면 10m 이상 35m 미만의
여기가 골목길을 하게 된다면 3m 폭만 가지면 된다. 35m 미만은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주도로가 되겠죠. 그러면 이 폭은 6m 폭을 확보해야 된다. 어떤 경우 35m 이상 골목길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35m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건물 지으려면 6m의 도로폭을 확보해야 건축 허가 대상이다. 물론 도시 지역이 아닌 비도시 지역의 읍면 단위는 4m 폭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35m 이상이라도 6m가 아니라 4m의 도로폭 요건만 갖춰도 허가 대상이다. 35m라는 것을 그 건축법상의 도로폭을 지정한 것은 참고로 그 소방차 호수 길이가 35m라고 해요. 35m가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소방차의 그 호수 길이가 짧아서 안 되니까 소방차가 여기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이제 불법 주차가 있게 되면은 소방차 출입이 안 되니까 폭을 넓게 해라. 그 뜻으로서 이렇게 이제 좀 그 폭을 갖다가 요건을 아마 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막다른 골목길 도로는 비단 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 특히 이런 골목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이 나왔을 때 그런 걸 무시해버리고 입찰을 해서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토지에서는 항상 이 도로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이런 걸 알고만 있지 실제 해보지 않으면 잠깐 그거를 착각할 수가 있기도 하고 또 그 생각이 또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실물을 잡고 입찰을 다져 보시면 돼요. 해보시고 비록 떨어지더라도 자꾸 해서 이거를 머릿속에다가 입력 저장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해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토지입니다. 지목이 대지고요. 56평인데 토지만 나왔잖아요. 근데 6분이 응찰을 했어. 누가 62%에 이제 이걸 낙찰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선이 지금 그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입찰을 했을 때는 두 가지 목적일 겁니다. 지목이 대구 56평인데 여기다가 향후에 이제 집을 짓고 내가 건축행위를 했어.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또 두 번째는 그런 목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도시군 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도로의 개설, 이게 도로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에 이게 도로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보상의 개념으로서 입찰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럼 나머지 이제 잔여지 가지고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없다면은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해서 보상의 개념으로서 입찰을 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데 이 도시계획서는 그어져 있지만은 사실을 확인해 본 바는 도시계획 시설 담당자와 도시계획 도로 계획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날 계획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게 되면 이거는 이제 지목이 되니까 건축의 행위 목적으로 입찰을 하셔야 되고 또 건축 행위를 하셔야 할 때는 이 도로 폭의 관계를 아시고 건축을 할 수 있나 허가가 나냐 안 나냐 이런 것까지 다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입찰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세 번째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여기서 그냥 농사 지을 목적으로 입찰하셨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죠. 여기에 이제 그 길이가 51m니까 6m 도로 확보를 포해야 되는데 현재 2.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5m를 도로 폭을 여기에 건축행위 하려면 도로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근데 과연 이분들 여기는 이제 대지기 때문에 안 되고 이쪽이 대지도 전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3.5m의 폭을 여기까지 추가 매수해 가지고 도로로 진입도로로 개설해야만 허가가 난다는 사실. 도시지역의 건축법 2조의 막다른 도로 요건은 설명을 드렸지만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776번 지목이 된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현황도로가 있고 여기에 조그마한 골목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2.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은 입찰하신 분들은 목적은 이게 도시군 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도시군 계획도로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보상 개념으로 입찰을 해서는
이 도시계획 도로에 개설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좀 그렇고, 또 도로로 요건을 이게 보고 여기에 그 건축행위 목적이었다면은 이런 막다른 도로의 폭의 요건을 다 알아보시고 입찰을 하셨어야 될 거. 세 번째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면 그냥 지목이 되지만 56평의 전으로 이용을 해야 되다, 무방하다, 그런 생각의 목적을 갖고 입찰하셨다면 그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해당 토지죠. 여기 해당 토지에 지금 현재 그전에는 이렇게 지목이 되었다는 뜻은 건물이 기존에 있었다가 그게 이제 오래돼서 노후되고 낡아가지고 멸실이 해서 누가 여기서 이제 살 지금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귤나무를 심어가지고 현황을 농지로 이용 중에 경매가 나와서 누군가 입찰해서 낙찰을 받아갔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 내용 정리 한번 해보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일이 1977년 8월에 결정고시가 되어갔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결정고시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단계별의 집행계획 수립도 안 됐다고 합니다. 1단계인가 2단계인가. 1단계는 3년 이내, 2단계는 3년 이후에 수립하는 계획인데 그마저도 여기는 안 돼 있다라는 담당자의 지금 설명입니다. 도로 개설 계획 여부 있냐 없냐. 개설 계획이 없다요. 도시계획 시설의 해제 일자는 2020년 7월 1일 되면은 도로 개설 계획이 없다면은 보상 계획도 없다면은 이게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이 실효되는 것이죠. 2020년 7월 1일부로. 그러게 되면은 도시계획서는 이제 없어지니까 임의적으로 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도시계획서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건축행위라든가 기타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죠. 그러는 이제 목적은 여기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축행위를 해야 되는데 어떤 합법적으로는 안 되고 불법으로는 가능하다는 지금 내용입니다. 보상 계획도 없기 때문에요. 아무튼 자, 오늘은 우리가 건축법상의 골목길 그 막다른 도로의 요건에 대해서 거가의 요건이 무엇인지, 길이, 폭,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제주도의 그 특별자치도의 경매 진행 상황, 지금 현재 이제 경매가 이제 다 이제 마무리됐죠. 그래서 나와있던 그 사례를 가지고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점 좀 유의하시고요. 이와 관련된 어떤 막다른 도로 골목길에 있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런 같은 유사한 그 어떤 물건의 대상이 경매에 나왔을 때는 이런 것을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고 안전하게 입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건축법상의 도로 요건에 조금만이라도 좀 공감하셨고 도움이 되셨다 하면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